뭐니 뭐니 해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고 하죠. 신나는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신나게 돈 벌기를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첫 번째 주자는 조성우 SK증권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테슬라 주가가 간밤 뉴욕 증시에서 1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정확히 9.75%, 162.99달러의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동안 우려했던 순이익 급감 쇼크가 현실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가격 인하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와 또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이런 증권사들도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돈 벌기 위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깊이 있게 좀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우선 어제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사실 첫 지구궤도 시험 비행에 실패를 해버렸는데요. 달 화성 탐사를 위해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이륙 약 4분 만에 상공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참 뼈아픈 결과인데 막상 머스크는 발사 전부터 성공할 확률을 50대 50으로 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뭐 16일에 발표한 걸 보면 로켓이 실패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그래서 뭐 발사와 동시에 폭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양반은 이제 괴짜니까요. 네. 예, 무슨 얘기를 해도 참 괴짜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X의 이제 이 로켓 폭발 뭐 스타쉽이라고 하고 이제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의 단계에 한 100명 정도 뭐 태우고 이제 화성 갈 거니까 뭐 이런 이제 유행어도 있었어요. 근데 네. 뭐 4분 만에 뭐 폭발했는데 이제 그 영상이 지금 뭐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사실 이 스페이스X하고 사실 테슬라를 이제 좀 약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전에 그 화성 궤도에 뭐 이제 테슬라의 모델 이 차량을 이제 뭐 궤도에 뭐 공전시키겠다 얘기 나오면서 이게 약간 이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이거 그냥 가십거리로 그냥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스페이스X가 폭발한다고 해서 테슬라 주가에 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이 괴짜의 이 도전 정신은 뭐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죠. 또 몇 달 뒤에 뭐 다시 발사할 것이라고 해서 뭐 아주 뭐 여유롭게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역시 참 대단한 인물임에는 분명하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남다른데 뼈아픈 결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뭐 스페이스 X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테슬라 주가 10% 급락의 실질적인 원인은 뭘까요? 이건 이제 가격 인하가 가장 컸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올해 들어서 벌써 그 6차례 지금 가격 인하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실적에도 분명히 좀 반영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아주 그 높은 마진을 그 기록했던 이제 테슬라의 아무래도 영업이익률 감소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이런 걸 보면 볼 수가 있죠. 지금 매출은 상승을 했는데 순이익은 상당히 하락한 모습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매출이 올랐는데 이제 순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이제 마진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고, 물론 중간에 뭐 이제 뭐 다른 뭐 뭘로 해서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매출이 늘었는데 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역시 이제 그 마진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이런 기조가 좀 유지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려되는 건 만약에 테슬라의 매출 곡선이 여기서 이제 우하향한다 그러면 아마 좀 투자 심리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 네. 부분도 좀 경계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네. 가격을 하향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테슬라가 박리담의 전략을 쓰는 게 안 통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테슬라와 이제 애플을 많이 동일 현상에 놨잖아요. 이 브랜드 로열티, 그죠? 네. 브랜드, 그러니까 비싸도 사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애플이 아이폰 가격 내린 거 보셨어요? 네.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 적은 없죠. 근데 사실 테슬라는 항상 이제 고가로 가고 내렸다라는 있죠. 거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바로 이 브랜드 로열티에 이제 지금 위기에 지금 직면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네. 사실 테슬라가 뭐 이제 전통의 그 완성차 이 기업에서 만든 전기차에 비해서 사실 뭐 좀 어떤 마감이라든지 어떤 품질적인 면에서는 많이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네. 그 테슬라만이 주는 그 강력한 어떤 이 고객 충성도가
또 그것을 상쇄했었는데 이게 이제 안 통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좀 위기감이 좀 테슬라에 작용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네.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에는 굉장히 특별한 전기차였는데 네. 이제는 좀 평범한 전기차로 좀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는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렇군요. 네. 비싸도 산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네.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예전에 네. 비싸도 샀는데 지금은 좀 비싼데 근데 왜냐하면 이제 대안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테슬라가 거의 전기차 쪽에서 독주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전에는 완성차 업계에서도 물론 이제 기계공학의 어떤 그 집약적인 노하우는 다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머스크가 그 이제 프레임을 내건 뭐 자율주행 그 나는 뭐 테슬라 타고 화성 갈 거니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그 반향을 일으켜서 전기차 시장에서 거의 이제 유일무이한 거의 독주 체제였다면 네. 지금은 사실 이제 각성한 그 이 전통의 자동차 기업들도 굉장히 우수한 뭐 당장에 뭐 현대차 아이오닉만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차가 좋다 그렇죠. 이런 평가가 나오죠. 훌륭하게 그러니까 나오고 도전의 있죠. 직면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브랜드 로열티만으로 이제 조금 뭐 이 하기에는 뭔가 좀 이제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가격을 좀 인하하는 전략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더 많이 접근을 할 수 있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거 아닐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네. 전기차를 물론 이제 보조금이라는 제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차의 가격이 좀 이제 낮아진다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박리담의 전략에 대해서 왜 이렇게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테슬라가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제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좀 싸게 판다 그랬을 땐 이게 이슈가 안 됐을 건데 네. 그동안 강력한 브랜드 로열티를 구축했던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면서 박리담회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네. 시장에서는 이제 좀 실망감을 내비칠 그렇죠. 여지가 특별한 있죠. 전기차인데 평범한 전기차가 뭐 그러니까 돼버리는 게 그럴 수 있지 않나 이제 화가 이렇게 나는 거죠. 부분인 거군요. 그래서 뭐 화가 나는지 진짜 잘 모르겠고요. 네, 등을 돌리는 네, 이유가 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 네. 특별한 테슬라가 지금 치킨 게임을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글로벌 브랜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가격과 함께 이 전기차들의 가격이 또 인하돼야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으니까 테슬라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요? 일단 근데 치킨 게임이라는 표현이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굳이 뭐 시장이 팽창하는 가운데서 뭐 치킨 게임이라기보다는 이제는 포지셔닝을 좀 새로 한다라는 부분들이 맞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바야흐로 이제야 비로소 이제 전기차의 어떤 춘추 전국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전기차 브랜드도 있지만 또 전통의 어떤 완성차 업체에서도 이제는 그 이제 브랜드 얘기하면 이제 딱 떠오를 만한 이제 대표적인 전기차들이 이제 한두 개씩은 네. 떠오를 만큼 지금 이제 전기차의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개막이 이제 네.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경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갖다가 뭐 치킨 게임으로 이렇게 아직 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 보이고요. 네. 일단 뭐 이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것은 소비자에게는 뭐 일견 좋은 측면들이 많이 있죠. 네. 좀 전기차를 이전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또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좀 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네. 투자자 입장이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으로 이렇게 치킨 게임을 하는 것이 좀 네. 위험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나 주주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이제 이익이 감소하거나 감소할 위험이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테슬라의 최근의 행보가 이제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역시 좀 이제 우려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전선을 넓혀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제 하겠다는 거고 거기서 충분히 자기들도 승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또 일론 머스크의 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중에 또 그렇게 실현이 됐고 또 전기차 시장은 더 팽창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테슬라가 더 많이 팔고 결과 궁극적으로는 박리담회로 더 많은 이익을 낸다고 하면 또 그걸 또 불식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향후에 이제 테슬라의 좀 행보에 우리가 좀 뭐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엔 테슬라 재고 상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1년 전 3일치에서 현재 15일치라고 하는데 테슬라 재고 상황이 어떤 현황입니까? 일단 그 예전에 재고가 없었거든요. 그냥 만들면 다 나가는 거였는데 이제 최근에 한 3일치 정도 이제 쌓여 있는 거죠. 이거 안 나갔어? 이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15일치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또 이러다 이제 또 가격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뭐 얘기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올해 6번을 내렸기 때문에 더 내리진 한 번도 않을까요? 내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네, 그런데 네. 사실 이제 저는 테슬라를 볼 때 이런 어떤 전기차 시장의 상황도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어떤 지표나 뭐 이런 여건들이 있겠지만 이 머스크라는 인물이 워낙에 괴짜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가격 인하를 더 할지 말지는 사실 머스크만이 알고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러다가도 돌발적으로 다시 뭐 이제 가격 인하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현재 기조는 인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시각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내 2차 전지 주가가 오늘 장에서 사실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테슬라의 영향 때문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물론 뭐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과 이제 국내 주식을 하시는 이제 투자자분은 테슬라를 바라보는 생각이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내 주식에 특히나 이제 테슬라가 아닌 이제 그 테슬라에서 이제 영향을 받는 2차 전지주에 이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예를 들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갖고 테슬라 주가부터 보시는 게 이제 지금 일상이 이제 되신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가가 이제 2차 전지주의 주가가 지금까지는 그 테슬라 체인에 엮여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일종의 거의 테슬라 테마처럼 돼가지고 테슬라가 오르면은 2차 전지주가 기계적으로 올라가고 또 이제 테슬라가 하락하면 2차 전지주가 이제 기계적으로 조정받는 게 반복이 됐는데 네. 저는 사실 이제 국내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이 사슬이 조만간 좀 이제 끊어져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빠지든 말든 우리 2차 전지주는 이제 그 제각각의 각자의 모멘텀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전에 이제 테슬라가 독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종속되는 측면들이 있었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전기차의 춘추 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네. 요런 이제 사슬이 끊어진다면 오히려 2차 전지주에 투자하기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테슬라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갈 길을 가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이 2차 전지 랠리가 쉬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예, 말씀하세요. 뭐 하락으로 예. 전세가 변환되는 건지 예. 네, 각자 가야 한다곤 하지만 지금 현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랑 그 전기차 업체를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니까 왜 우리 시장의 양극재 업체가 왜 급락을 하냐? 뭐냐면 이제 테슬라가 가격을 낮췄으니까 또 무슨 뭐 양극재 또 공급 가격도 뭐 인하해 달라는 거 이런 우려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볼 때 잘못된 분석인 게 네. 우리나라 이 양극재 업체가 이 완성차 업체 갑입니다. 배터리 업체가 갑이에요. 그럼 테슬라와 관계없이 그렇죠. 우리 2차 전지주는 전망이 밝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뭐 네. 나중에 이익이 좀 이제 줄어들더라도 다른 쪽에 판로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이라는 이제 큰 어떤 경쟁 국가가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K 배터리의 경쟁, 특히 배터리 업체가 지금 갑에 위치고 그리고 이제 뭐 각형이니 파우치형이니 하는 것들이 옛날 이야기잖아요. 네네. 지금 다 원통형으로 다 규격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전에 완성차 업체가 우리 차에 들어가는 거 배터리 만들어줘 하면 그거 이제 그 사이즈에 맞춰서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원통형으로 자기들이 규격화 시켜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업체든지 너희들이 필요하면 이제 갖고 가서 사가서 써 이런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네. 저는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인해서 우리나라 양극재 주가가 조정받는 이 논리는 제가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네. 물론 이제 2차 전지주 자체의 가격이 고평가냐 아니냐 이건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 따로 그건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네. 결국 이제 테슬라 이 체인에서 우리의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탈동조화되는, 그러니까 디커플링 되는 시점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주가 역시도 테슬라에 종속되지 않고 자주 독립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지만 테슬라와 탈독립하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2차 전지주의 전망이 좀 어떨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얘기해 주시고 네. 예,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지금 적정한지 아닌지만 논란인 거지 2차 전지가 지금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가격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뭐 이제 접근을 하시는 이런 것들이 뭐 좋은 전략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현대차와 기아가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배터리 외에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 모멘텀을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에 공장 짓고 열심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아마 요 관련한 아젠다에서 뭔가 이제 오픈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향후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그런 이제 관점에서 결국 이제 미국 공장에 이제 종속되거나 이제 같이 이제 체인에 이제 밸류 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완성차를 포함해서 이제 부품주까지 뭐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모멘텀을 좀 중장기로 좀 볼 수 있겠지.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 시에 좀 접근하시는 뭐 이런 부분들도 뭐 괜찮아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SK증권 조성우 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